폭군 조제 알도와 황금 고블린 맥그리거를 낳은 패더급에서 또 하나의 월드스타가 탄생했습니다. 토프리아가 볼카에 이어 할로웨이까지 KO시키면서 패더급 탑 랭커들을 정리했기 때문인데 이젠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챔피언으로 등극했죠. 심지어 다게스탄 레슬링에 질린 UFC 팬들한텐 토프리아의 시원시원한 복싱 스타일이 사이다여서 안티팬들도 이번 경기 후로 팬으로 갈아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프리아는 이번 경기로 자그마치 240만 달러, 약 3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죠. 그런데 때마침 다니엘 코미어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토프리아의 금수저썰이 바이럴되고 있는데요. Your family has money because you built a $2 million gym in your house. You just won the belt. How could you have that much money? 실제로 집에 최신식 기계와 체육관부터 감량을 위한 사우나 사이클까지 전부 구비되어 있죠. 여기에 토프리아의 가족이 원래 부자였고 심지어 지금 아내도 금수저 사업가라는 댓글들이 확인되는데 제2의 사루키안급 엄친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토프리아의 부모님은 토프리아가 8살 때 이혼하고 러시아 조지아 전쟁 때문에 난민 신분으로 스페인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인터뷰에 따르면 친형 알렉산더 토프리아랑 자전거 한 대 나눠 타는 게 소원이었을 정도로 가난했다고 하죠. 따라서 금수저 집안이 아니었던 건 확실한데요. 그럼 대체 코미어 말대로 어떻게 챔피언이 되자마자 집에 20억짜리 최신식 체육관을 지을 정도가 됐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토프리아는 이미 스페인과 조지아 쪽에선 무패 신성으로 유명했고 UFC 진출하고 연승을 하면서 유럽에선 이미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UFC 파이트머니 외에도 각종 브랜드 광고와 파트너십으로 별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실력도 실력인데 얼굴까지 모델급이라 광고가 쏟아질만 하죠. 또 다른 조지아 챔피언 메랍도 이제서야 돈을 버는 걸 보면 얼굴이 거의 90% 이상. 아무튼 메랍과 토프리아 둘 다 조지아 정부로부터 10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조지아의 지원이 실제로는 더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아 수저라고 얘기가 나오는 사업가 아내 또한 원래 일반 마케팅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2022년에 처음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미 2019년에 토프리아와 아이를 낳고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토프리아가 성공하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사업을 운영하는 것 같죠. 따라서 토프리아는 바닥부터 자수성가한 케이스인데 영화 할 때만 캐릭터가 좀 모자라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스페인과 조지아에선 국민적 스타고 자기 다큐영화 상영회가 거의 무슨 패션쇼급입니다. 그런데 혹시 갑자기 부러워서 저같이 술이 땡기는 분들은 같이 먹을 안주라도 추천해드릴 테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편 할로웨이를 꺾은 토프리아는 이제 새로운 목표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볼카와의 리매치와 라이트급 마카체프와의 타이틀전이 유력한 후보인데요. 일단 내년에 볼카와 2차전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카체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I will be the first one to submit him. 이제는 허세가 아니라 진짜 진심처럼 느껴지죠. 실제로 토프리아는 아무도 못 해낸 일들을 이뤄내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패더급을 정리했던 볼카에게서 벨트를 뺏고 무쇠턱 할로웨이를 KO시킨 걸 보면 진짜 마카체프를 서브미션으로 이기는 그림이 잘 그려지진 않지만 이젠 완전히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죠. 한편 모든 오피셜은 데이나의 입에서 들어야 하는데 볼카와의 리매치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We're not going to say no to Volkanovski. He's been that guy for us. Nobody, I don't think anybody's in this room going, "Oh, this is ridiculous or crazy," and who wouldn't want to see it again? 그리고 깨알같이 우리의 맥구가 또 등장했는데요. Conor McGregor tweeted, "Call me after the main event." Lene just told me that. Yeah. 일단 맥구 얘기면 흐뭇해지고 보는 데이나였죠. What do you think he's referring to? Max at 155 for the BMF? I don't know. I think that he did it to get this. We're all sitting here going, "Huh? What did he mean?" 원하는 게 할로웨이든 토프리아든 맥구가 원하면 갖다 바칠 것 같은 느낌인데 개인적으로 토프리아한테 자기 브랜드 모델을 제안하거나 맥스랑 싸우자고 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토프리아도 맥구 코인에 탑승했는데요. Yeah. Conor McGregor wrote, "Good little fighter, too small for anything substantial." He was getting Ilya Abturo, top Toro. Grab him with a scruff of the chest and slap. He's a faker. He fakes the comeback every time. He's like, I don't care about anyone. 은근 성대모사 연습한 것 같은데 Ask to God to don't cross the paths with me, never ever, because I'm gonna you up. 사실 미치지 않고서야 맥구가 토프리아랑 싸우는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UFC 계약상 2025년까지 두 경기를 뛰어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맥구가 진짜 슈퍼파이트로 토프리아랑 뛸 수도 있긴 하죠. He's too small. You know, I'm a big lad compared to Ilya. I make no mistake about it now. This is a viable option, and in my opinion, the only option.
그리고 선글라스만 끼면 흑화하는 토프리아는 여전히 BMF 짭 벨트를 갖고 나타났는데요. 데이나는 BMF는 할로웨이라고 못을 박아서 토프리아의 벨트는 계속해서 짭으로 남게 된 상황입니다. 또한 UFC 308 이후 파운드 포 파운드 변경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 현재 토프리아가 4위고 그 위로는 마카체프, 페레이라 그리고 존스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나마 노려볼 만한 게 존스인데 오는 11월 16일에 미오치치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랭킹이 변할 것처럼 보이죠. 진짜 마카체프 잡고 파운드 포 파운드 1위 찍는 그림도 언뜻 보이긴 하는데 대체 어떻게 27살밖에 안 된 선수가 지구 최강의 인자강 중에 인자강만 모아둔 UFC에서 탑급 선수들을 KO로 잡는 건지 납득이 되질 않죠.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다른지 하고 봤더니 일단 4살부터 아버지의 권유로 유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봤자 TV나 보고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할 7살의 나이에 올림픽 우승을 목표로 그레코로만 레슬링 훈련을 시작하죠. 4살 때부터 레슬링을 시작하는 다게스탄 향후 애들과 거의 비슷한 스텝인데 토프리아가 레슬링에 강한 이유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독일에서 조지아, 또 조지아에서 스페인으로 계속 거주지가 바뀌었는데 15살에는 학교를 그만두고 MMA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GSP 같은 UFC 파이터들을 보면서 영감을 받았고 UFC 챔피언을 목표로 잡으며 미친듯이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남들보다 어린 나이부터 명확한 목표와 집요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토프리아가 인자강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10대 때 아마추어 경기를 3개 정도 뛰었다고 하는데 전부 1라운드 승리를 기록했고 겨우 18살에 프로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합입을 연상시키는 끈질긴 레슬링 스타일로 거의 모든 경기에서 상대 체력을 고갈시키다가 마지막에 길로틴 초크로 끝내는 방식을 복붙하며 연승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UFC로 가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다리 풀린 상대를 향해 오버핸드 훅을 적중시키면서 UFC에 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2020년 코로나 당시여서 무관중 경기였고 한국의 최승우가 결전한 경기에 대타로 고작 경기 8일 전에 제한이 왔다고 할 만큼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바로 받아버리는데 이때부터 맥구를 닮은 가슴 타투와 함께 등장합니다. 등 문신도 맥구와 비슷해서 맥구를 따라했을 확률이 꽤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UFC에서는 자신의 주무기인 레슬링과 그래플링이 아닌 타격을 앞세운 걸 보면 스타가 되기 위해선 맥구 같은 화끈한 타격 스타일이 인기라는 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UFC 데뷔 무대에서 압도적인 판정승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인상적인 TKO를 많이 만들어내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당시 패더급 5위의 핵빠따 조시 에멧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빠따를 보여주며 압도적인 만장일치승을 가져갑니다. 아마 이 경기로 토프리아를 알게 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상황이 운 좋게 돌아가면서 오르테가나 야이르, 할로웨이를 스킵하고 바로 타이틀전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볼카가 야이르와의 경기 직후에 토프리아를 콜아웃해주면서 약식으로 페이스오프를 하게 되죠. 키가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키가 작다고 놀리는 토프리아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없는 트래시 토크에 실망한 볼카는 바로 자리를 떠나버리는데 이때부터 토프리아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챔피언 행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전설의 15대0 프로필을 시전합니다. 자마알 힐이 멋있어 보여서 따라했다가 지금은 다시 고친 그 프로필이죠. 아무튼 여기에 더해 볼카를 이기고 나서는 패더급 어느 누구한테도 기회를 주지 않을 거고 맥구랑 싸울 거라고 하며 탑랭커들을 도발합니다. So who do you think it would be? Conor McGregor. 이때 안티팬들을 있는 대로 다 긁어모았지만 반전 KO 승리로 전세계 팬들을 충격에 몰아넣고 챔피언에 등극하게 된 것이죠. 이 직후에 스페인 정부로부터 시민권까지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스페인 축구클럽 발렌시아나 레알 마드리드와의 연주까지 생기고 최근에 라모스와 절친 바이브를 뽐내며 스포츠 스타로서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할로웨이까지 잡으며 볼카를 이긴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버리기까지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0살에 아무도 이루지 못한 세체급 통합 챔피언을 달성하고 32살쯤에 빨리 은퇴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Wow. 과연 이 젊은 괴물의 미친 질주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따라가 볼 예정인데요. 영화 리뷰 채널인데도 가끔 UFC 영상을 올렸었는데 몇몇 분들이 댓글로 더 올려달라고 해서 그분들을 위해 오랜만에 제작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 존 존스 경기부터 조회수 상관없이 계속해서 UFC 영상도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애플릭스의 에리였습니다.